2016년 11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의 가을 캠프 훈련장. 모든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 치열한 훈련을 소화하는 가운데 마치 동네 트레이닝 센터에 온 듯 느긋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물구나무를 서기도, 때로는 레슬링 선수처럼 백스프링 자세를 취하기도 하면서 한가로이 스트레칭을 하던 그는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모형창. 투수가 야구공도 아닌 창을 던지며 훈련하는 모습에 어이없어하던 코치가 뭐하는 짓이냐고 묻자,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하셔서요 라고 당당하게 답하는 이 선수는 놀랍게도 이제가 프로 지명을 받고 입단한 신인 선수였습니다. 그렇다고 입단 전부터 모든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만든 슈퍼루키도 아닌, 심지어 일본 고교 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고시엔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한 그저 그런 유망주에 불과했고, 이 같은 기대치를 반영하듯 그는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가 되어서야 오릭스의 선택을 받고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상한 훈련만 반복하는 괴짜 신인을 향해 뭐 이런 애를 뽑았냐며 자신을 원망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자, 그를 스카우트한 장본인인 야마구치 가즈오는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는 말만 할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1년 전 미야자키에서 자신의 수첩에 남겼던 메모를 떠올리며 본인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한 고등학교에서 발견한 까까머리 선수를 보고 적은 하나의 문장, 미야코노조 2학년 오른쪽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말이죠. (1998년 8월 17일) 일본 오키야마현 비젠시에서 태어난 야마모토 요시노부. 어머니의 이름에서 요시를, 아버지의 이름에서 노부를 따와 요시노부라는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의 바람처럼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 자랐는데, 그가 야구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야구 선수가 되기에는 왜소한 체격을 지녔지만 다행히 야마모토에게는 부족한 힘을 극복할 타고난 본능과 감각이 있었고, 여기에 경기에서 패배하면 매번 울음을 터뜨릴 만큼 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는 그의 남다른 승부근성까지 더해지자 중학교 3학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두각을 나타냅니다. 오키야마를 떠나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된 야마모토는 2학년이 되자 본래의 포지션이 3루수가 아닌 투수로 전향하게 되는데, 다른 선수들에 비해 늦은 시기에 마운드에 올랐지만 내야수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팔꿈치나 어깨의 힘만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 등과 복부, 하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마치 온몸을 인간 투석기처럼 활용하는 자신만의 투구폼을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투구란 가장 효율적인 송구라는 생각을 몸에 익힌 야마모토는 투수로서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최고 구속 151km까지 구속을 끌어올린 그는 현내대회 결승에서 노히트를 달성하며 하마치 마스미, 우메노 요구, 오오타 류와 함께 큐슈의 4대 천왕이자 지역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게 되었고, 덕분에 일본 고교야구의 성지인 고시엔 무대에 단 한 차례도 나서지 못했음에도 야마모토는 프로 무대에 도전장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명성과 달리 전국 무대에서 보여준 것이 없었기에 2016년 드래프트에 참가한 야마모토를 향한 평가는 초특급 유망주들과는 거리가 먼 차갑도록 냉정하였지만, 그를 오래전부터 주목한 한 명의 인물이 있었고, 바로 오릭스의 큐슈 담당 스카우터 야마구치 가즈오. 대학 시절 후배를 만나기 위해 그가 감독으로 재직 중인 미야코노조라는 이름의 고등학교를 찾은 야마구치는 그곳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척 작고 가녀린 친구였다. 혼자 열심히 공을 뿌리고 있더라. 사실 공 자체는 대단치 않았다. 그런데 눈빛이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완전히 몰입한 모습이었다. 너무나 진지하고 집중하면서 공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더라. 추위나 바람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훗날 당시를 떠올리며 밝힌 회고처럼 야마구치는 자신에게 강렬한 기억을 남긴 고교 선수를 지명하기를 구단에 요청하였고, 다른 스카우터 팀원들의 반대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3, 4년 잘 키우면 분명 1군의 큰 보탬이 될 선수임을 확신한 그의 강력한 외침에 오릭스는 4라운드가 되어서야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마침내 한때 사회인 야구까지 생각해야 했던 그가 그토록 바라던 프로 무대를 밟게 된 것입니다. 미야코노조 고등학교가 22년 만에 배출한 프로 선수가 되었다는 영광도 잠시, 데뷔를 앞둔 그에게는 냉정한 현실 또한 기다리고 있었는데, 4라운드라는 평범한 순위로 지명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야마모토는 그리 큰 기대를 받지 못하는 선수였고,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주어진 계약금은 NPB 리그 신인 기준 평범한 수준인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팔꿈치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입단 이후 달리기, 웨이트 트레이닝, 피칭 등 구단의 엄청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지속적으로 부담과 통증을 느꼈던 것인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직감한 야마모토는 그대로 수긍하며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답을 찾아 나서기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수소문 끝에 오사카의 어느 뒷골목에 있는 한 접고론을 찾게 됩니다. 야마모토를 위아래로 굽고 나서 곧바로 그의 신체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린 접고론 원장 야다 오사무는 해답을 제시해달라는 그의 요청에 자네 몸으로 풀어는 무리야. 전혀 가능하지 않아. 고향 비젠시로 돌아가 배 타고 고기나 잡으러 다니면 딱 좋아 보이는 체격이구만. 이라며 차가운 진단만 할 뿐이었는데, 그러나 누구보다 야구라는 종목에 진심이었던 18살의 야마모토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는 원장 앞에 넙죽 엎드린 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 꼭 프로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의 절절한 애원의 눈빛을 본 후 딱 하나 길이 있지. 바꾸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원장의 물음에 야마모토는 굳은 결의와 함께 답합니다. 네, 그럼요.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야마모토는 무거운 덤벨을 들어올리는 대신에 요가 매트를 펴고 최조 선수처럼 스트레칭을 했고, 야구공이 아닌 400g짜리 플라스틱 창을 던졌습니다. 팔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온몸을 하나의 연결된 사슬로 만들어 힘을 폭발시키도록 만든 이 훈련법은, 하지만 오릭스 구단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 일종의 반역과도 같았고, 부상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친 구단은 그의 고교 시절 은사 모리마츠 켄요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요시노부가 하는 그 이상한 창 던지기 훈련 좀 말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이에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연락을 한 모리마츠 감독을 향해 야마모토는 이렇게 답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더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답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시스템에 순응하여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신념을 따르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겠다는 18세 청년의 당찬 포부에 모리마츠 켄요 감독도 오릭스 구단도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험난한 길 속에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야마모토에게 프로 첫 시즌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신인이었기에 2군에서 프로 선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어야 했지만, 그가 이미 2군 레벨을 뛰어넘은 선수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2017년 8월 마침내 1군 마운드에 올라선 야마모토는 1승 1패 평균 자책점 5.32의 성적을 기록하며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첫 시즌을 보냅니다. 그리고 2018년 2년차 시즌을 맞은 야마모토는 자신의 이름을 리그에 각인시키기 시작했는데, 선발이 아닌 등판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불펜 보직을 맡았음에도 갓 신인 티를 벗은 선수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담한 투구 내용을 펼쳤고, 그는 시즌 동안 53이닝 평균 자책점 2.89를 기록하는 동안 무려 32홀드를 올리며 NPB 리그 역사상 10대 선수 최다 홀드 기록을 경신, 고졸 2년차로서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며 이 같은 활약에 힘입어 신인왕 투표에서 2위에 등극하는 등 성공적인 데뷔 첫 풀시즌을 보냅니다. 단숨에 리그 최정상급 세더맨으로 올라선 야마모토 요시노부. 하지만 불펜 투수라는 보직으로는 그의 야망을 충족시킬 수 없었고, 마침 가네코 치히로, 니시유키의 원투펀치가 차례로 이탈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게 된 야마모토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온 듯이 곧바로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폭발시킵니다. 시즌 초부터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피칭을 선보인 그의 모습은 선발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그저 한 명의 선수가 아닌 오래전부터 팀의 1선발로 활약한 듯한 에이스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퍼포먼스였고, 이처럼 만 20세 투수가 펼친 충격적인 활약은 리그 최하위 수준의 처참한 팀 성적 속 오릭스 팬들의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시즌 20경기의 선발 등판에 143이닝을 소화하면서 127삼진을 잡아낸 그의 평균 자책점은 1.95, 최악의 타선과 불안한 뒷문으로 인해 단 8승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양대 리그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선수가 된 야마모토는 오릭스를 넘어 리그를 대표하는 투수가 되었고, 그렇게 데뷔 세 번째 시즌
선발 전환 1년차 만에 리그를 씹어먹은 겁없는 연건 투수의 활약은 다음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2020 시즌을 앞두고 등번호를 18번으로 변경한 야마모토는 개막전 선발을 맡으며 명실상부 팀의 에이스로 인정받았는데 코로나 팬데믹과 시즌 막판 부상 여파로 인해 18경기 126.2이닝 소화에 그쳤지만 지난 시즌의 활약이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는 괴물같은 투구를 시즌 내내 이어갔고 여기에 9이닝당 10개가 넘는 탈삼진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더 높아진 위력을 과시한 그는 149 탈삼진, 평균 자책점 2.20을 기록, 탈삼진 부분 리그 1위와 평균 자책점 리그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이견이 없는 퍼시픽 리그 최고 투수 반열에 오릅니다. 불과 4년 전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봤던 그가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정답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흔하디 흔한 유망주 가운데 하나였던 야마모토가 지난 4년간 이뤄낸 놀라운 성과 역시 이후 그가 남길 기념비적인 업적에 비하면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고 2021년 우리는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투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됩니다. 신장 178cm, 체중 80kg이라는 왜소한 피지컬을 자신만의 훈련법이 바탕이 된 뛰어난 유연성과 탄력으로 극복한 그의 패스트볼은 150km 중후반대의 구속으로 단순히 수치상으로 빨랐을 뿐만 아니라 구위 또한 리그 최고 수준이었기에 상대를 찍어 누르기에 충분했고 또한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커브와 포심을 뒷받침하는 커터 등 변화구들 역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야마모토의 위력을 배가시켰습니다. 여기에 와인드업 자세에서 손을 뽑고 던지는 데까지 특유의 간결하고 빠른 투구폼은 그에게 어떠한 위치에도 공을 뿌릴 수 있는 뛰어난 제구력까지 갖추도록 만들었고 이는 슬라이드 스텝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그를 상징하는 주무기이자 결정구는 바로 스플리터. 150km에 육박하는 다른 투수들의 패스트볼과 비슷한 수준의 구속을 가졌으면서도 엄청난 낙폭을 자랑하는 그의 스플리터는 종적인 변화를 중요시하는 일본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었기에 타자 입장에서는 헛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마구에 가까운 공이었는데요. 이처럼 구위, 구속, 구종, 그리고 제구력까지 투수가 갖추어야 할 모든 부분에 있어 뚜렷한 단점이 없는 수준이 아닌 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과 퍼포먼스를 선보인 야마모토는 단지 리그 넘버원 투수라고 한정 지을 수 없는 일본 야구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정도의 차원이 다른 투수가 됩니다. 2021 시즌 26경기에 선발 출전해 193.2이닝을 던지는 동안 18승 5패, 평균 자책점 1.39, 206 탈삼진. 2022 시즌 역시 26경기에 선발 출전해 193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15승 5패, 평균 자책점 1.68, 205 탈삼진. 그리고 2023 시즌 23경기에 선발 출전해 164이닝을 책임지는 동안 16승 6패, 평균 자책점 1.21, 169 탈삼진. 3년간 리그 내 다른 어떤 투수도 넘볼 수 없는, 아니 근접조차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록을 남긴 그는 해당 기간 동안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률까지 4관왕을 싹쓸이하며 1958년 가네다 마사이치 이후 무려 65년 만에 사와무라상 3연패와 1996년 스즈키 이치로 이후 27년 만에 퍼시픽 리그 MVP 3연패를 차지합니다. 물론 이 모든 기록을 한 명의 선수가 동시에 달성한 것은 일본 야구 역사상 전대미분의 일이었고 여기에 양대 리그 도입 82년 만에 나온 2년 연속 노히터 기록은 3년간의 야마모토를 더 돋보이도록 만든 각주에 불과했습니다. 다르비슈, 다나카 마사히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어쩌면 이를 능가하는 업적으로 리그를 지배해버린 단 한 명의 선수 야마모토의 역사적인 퍼포먼스에 힘입어 오릭스 버팔로스 역시 오랜 기간 이어져온 암흑기를 청산하고 3년 연속 일본 시리즈에 진출, 2022년에는 우승까지 거머쥐며 그는 고대하던 생애 첫 우승 반지까지 얻게 됩니다. 지금껏 NPB 리그를 거친 어떠한 선수도 이루지 못한 개인적인 영광과 우승이라는 업적까지 일본 무대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던 야마모토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 미국을 향했고 2019년 프리미어 12를 시작으로 2021년 안방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그리고 2023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까지 국가대표로 참가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며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확인한 그는 2023년 시즌이 끝난 뒤 모두의 예상대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합니다.
리그를 씹어먹었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활약을 펼친 일본 최고 투수의 빅리그 도전 소식은 당연히 수많은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영입 전쟁을 유발시켰고, 뉴욕 양키스, 뉴욕 매츠, 시카고 컵스, 보스턴 레드삭스 등 천문학적인 자금을 갖고 있는 빅마켓 팀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나선 가운데 야마모토의 선택은 LA 다저스의 푸른 유니폼이었습니다. 일본 선수와 함께 뛰기를 원했던 그에게 있어 세계 야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의 존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고, 그렇게 12년간 3억 2,500만 달러라는 메이저리그 역대 투수 최장 기간과 최고 금액 기록을 경신하며 마침내 메이저리그에 입성합니다. 이딴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유망주에 불과했던 그가 일본 최고를 넘어 역사상 가장 비싼 투수로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중력을 무시하는 직구, 마법 같은 변화구, 웃음이 나올 정도의 정밀한 컨트롤, 버팔로스에서 던진 14,470개의 공, 그 모든 것에 고마워. 솔직히 정말 너무 아쉽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보고 싶어. 미국에서 마음껏 뜻을 펼치는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가라 요시노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일본 최고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증명해줘. 만년 꼴찌팀에게 일본 시리즈 우승이라는 영광을, 실망스러운 성적에 좌절하던 팬들에게 무한한 자긍심을 안겨주고 떠나는 슈퍼 에이스를 향한 오릭스 구단의 헌사처럼 세계 최고 투수가 되기 위한 그의 도전은 다시 시작되었고, 모두가 반대했지만 결국 자신이 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했듯이 그렇게 야마모토는 꿈의 무대에서 또 한 번 자신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